아파트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갭 투자일 거예요. 전세 레버리지를 통한 아파트 투자를 말하는데요. 이것보다 안정성이 좋은 것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선 아파트 갭 투자를 볼게요. 전세 임차인을 두고 그 전세 보증금만큼을 초기 투자금에서 상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장마철에 천장에서 물이 새어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부분이 많겠죠. 저도 현관문 도어락 고장이 작동이 안 되고 방충망이 삭아서 임대인분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만기가 되었을 때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주위의 신축 건물이 쏟아지거나 보유한 집이 너무 오래돼서 임차인을 못 구해 공실이라도 된다면 많이 힘들겠죠. 자금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또는 2023년처럼 매매가 전세가가 30% 이상씩 떨어진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역전세 상황을 대비해야 했었습니다. 이때 여유 자금이나 대출이라도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집을 매도해야 하는 분들도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장기간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에 맞춰 우상향하긴 하지만 경제 상황이 또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개발은 안전마진 확보를 미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5년 뒤에 입주 예정이고요. 빌라를 6억 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추가 분담금은 2억 원. 주위 입주 2년차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초기 투자금은 6억 원이고요. 총 투자금은 이제 자기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8억 원이 되거든요. 입주 시점에는 주위 아파트보다 7년은 새 거이니 신축이니 기존의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인 그 11억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되겠죠. 그런 조건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8억에서 8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서 5년 뒤 11억의 아파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언제 얼마 오를지 모른 채 기다려야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계산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 기준이고요.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 인가 전에는 추종으로 해야 하니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기존 주택의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차 발생 확률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예측을 해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다음 유튜브에서 다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면 임차인 관리할 부분도 없고 기존 집은 멸실 등기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주비 대출은 감정평가액의 40%에서 60%까지 일반적으로 나오고 또 이 돈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주인이 실거주했을 경우는 입주 시까지 살 집을 구할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정해놓은 기간 안에 이주를 하며 공짜로 이사비도 주니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또한 조합원 분담금의 경우 착공 시 10%, 중도금 60%, 이것도 여러 횟수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고요. 입주 시 잔금 30%로 하는데요. 조합에 따라 조건이 다 다르지만 요즘은 빵빵 100, 계약금, 중도금이 없고요. 입주할 때 잔금 100%로 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초기 투자금, 레버리지가 많이 되겠네요. 또한 일반 분양에는 주어지지 않는 특혜가 있죠. 조합 분양 신청이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로얄층과 로얄동을 우선 배정을 해주고요. 1층에서 4층처럼 낮은 층이나 앞쪽에 햇빛을 많이 가리는 비선호동은 제외하고 활동이 되죠. 또한 TV,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베란다 확장 같은 무상 서비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만 해도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이상이니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또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궁금증과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